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풍리. 나지막한 산 아래로 난 비포장도로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고즈넉한 곳에 아담한 2층집이 보입니다. 바로 영집 궁시박물관입니다. 궁시는 활과 화살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박물관은 국가지정 주요 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영집 유영기 선생이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활과 화살 전문 박물관입니다. 4대째 내려온 가업을 이어받아 화살 만드는 일로 평생을 살아온 유영기 선생. 활의 고장 이해천과 함께 화살로 이름을 날렸던 장단에서 태어나 숙명적으로 화살과 가까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화살 만드는 일을 시작했을까요? 실제로 이거 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노인네가 앉아서 살을 만들고 있을 때 그 구부러 가면서 하시는 걸 보니까 안타깝다고야. 그때 이거 하나에 쌀이 한 마리고 고기를 한 개 샀어요. 그러면 바로 3개밖에 못 만든다고 하지만은 3개면 쌀이 2마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인건비는 나오지 않냐 그거죠. 뭐 그때 피난 도중이고 또 어려운 시절이니까 도와주다 보니까 완전히 직업이 된 거죠 이제 이게. 지금은 화살의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화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저 북쪽 신의주에서까지 주문을 받았다는 화살 제작 가문의 후손답게 화려했던 시절에 대한 자부심을 애써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북으로는 웅기 도문까지 들어갔고 화살이 아랫역으로는 남해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름이 있었고 휴전 협정되고 나서 다시 활이 부활을 시작할 때 장단 역전하고 아랫역에서 그 한량들 옛날 한량들이 아버지 이름을 알아가지고 주문을 하니까 그 장보다 계속 했거든요. 장단서도. 아 그러니까 선생님 참 고향이 그쪽 장단. 네네 장단입니다. 네네. 장단인데 지금 어떻게 휴전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쪽입니다. 장단 역전입니다. 바로. 조선을 둘러싼 삼국의 으뜸 병기를 꼽을 때 중국의 창, 일본의 검을 들었다면 조선은 단연 활이었습니다. 조선의 활은 그 특유의 형태와 기능으로 주변국의 명품으로 각인됐습니다. 유영기 선생이 화살을 만드는 과정은 정밀하기 그지없습니다. 제대로 만들려면 130번의 과정을 거쳐야 화살 하나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장인은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카본 화살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정밀한 공정이 필요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30번이 손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까다롭다는 것을 벌써 인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량의 활을 쏠 적에 관약을 놓고 타겟을 관약이라고 하거든요. 안 맞으면 안 맞은 쪽 그대로 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한 살이 다 몰려 들어가면은 살 좋다고 해요. 한쪽으로 몰려 들어가니까. 그럼 좀만 앵기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갔다 넘어갔다 앞뒤 갔다 뒤 갔다 한다면은 그건 벌써 B급이나 C급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비평하는 건 아닙니다. 대나무를 고르는 것부터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잘랐느냐에 따라 화살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활터에 가서 한량들한테 줄 때요. 딱 이렇게 굴려보고 이게 똑같이 내려갔다가 똑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려워요. 그래도 한량들 상대도 참 까다롭습니다. 아주 민감하네요. 예. 잘 말린 대나무의 마디를 갈아서 없애고 껍질을 벗기고 촉 끼울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화살의 무게를 하나하나 재기 위해 아직도 저울을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화살촉을 끼우는 부분에 물에 불린 쇠심줄을 감는 일입니다. 그대로 살촉을 끼우면 목표물에 맞는 순간 대나무가 산산이 쪼개지기 때문입니다. 질기기가 쇠심줄 같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감아준 화살은 철판도 뚫는 힘이 생깁니다. 소심줄도 어느 것이 좋냐. 옛날에는 마찰 끌지 않았습니까? 운동을 했으니까 이놈이 소심줄도 그만큼 거기에 맞춰서 힘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유구선은 가만히 놀고만 있다가 잡으니까 약해요. 소심줄도 마차가 끌던 소냐 유구소냐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그러죠. 썩은 놈이 힘줄도 질겨지는. 예. 화살을 만드는 전통 기법이 유영기 선생 때에서 끊기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마침 아들인 유세연 씨가 전소조교로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에 입대한 손자도 일을 배우고 있다고 은근히 자랑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화살을 만들겠다고 나섰을 때 장인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뒀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 너 왜 직장을 그만뒀냐 했더니 나 아버지 할 거 하겠습니다. 그야. 난 싫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여기서 밥 못 먹는다. 그때도 가본 자꾸 나올 무렵에 뭔가 위태감을 느꼈거든요. 내가. 아니다 그야 자기는. 우리 몇 대의 긍도 있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야. 비록 뭐 잘 살고 부천으로 있지는 못하지만 걔도 뭔가는 뿌리는 내려가지고 앞으로 계승하지 않겠느냐 할 때는 좀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주요 무형문화재는 역사 문화적 가치에 비해 인식 부족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전승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나는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서부터 대를 이어서 그대로 그걸 인수해 나와가지고 현재도 전통공예 옛날의 식으로 다 그대로 보급해 나왔지만은 앞으로 조교가 과연 우리보담도 우리 보유자보담도 오히려 조교를 더 우상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저희가 알아요 이제는. 잘 하셔야 그게 또 이어지고. 그렇죠. 그래 제대로 뿌리를 내리죠.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뿌리가 흔들려 보세요. 그 나무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제. 유영기 선생과 함께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네. 박물관에 대한 그의 긍지는 대단합니다. 우리 전통을 후대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열망이 곳곳에 정성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삼국시대는 이러하고 조선시대는 이러하고 효시는 어떻고 전쟁 무기는 이런 거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나의 큰 임무가 아니냐. 우리나라의 동의적으로서의 하나의 그 긍지를 좀 일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평생을 화살 만드는 데 바쳐온 장인. 본인은 장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요? 나 잘난 거 없습니다. 내 그만한 대우를 받을 적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여쭙게 되는 것은 고집스러운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고집으로 여지껏 흘러왔고 그 고집이 아니었다면 못한다고요. 유영기 선생과 마당을 거닐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소망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조상의 얼을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 가치관의 혼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서울신문 이호준입니다.